been hit. Explore. Do you read? Explore. Over. Explore. Astronaut is off structure. Dr. Stone is off structure. Dr. Stone detach. You must detach. Don't detach. That arm's going to carry you too far. Listen to my voice. You need to focus. I'm losing visual of you. In a few seconds, I won't be able to track you. You need to detach. I can't see you anymore. Do it now. 예, 안녕하세요. 포스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좀 많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떨리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한번 잘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새로운 영화 리뷰 여기 이 채널 안에서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이 코너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는 어떤 영화의 관점이라든지 또한 그 영화 리뷰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한번 나눔으로써 또 그 영화를 새롭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또 재밌구나라는 것을 좀 소통하면서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저만의 해석이 있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의 또 논리와 또 그 관계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 관계성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좀 느껴서 같이 좀 더 영화를 더 확장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는요. 예,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래비티라는 영화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를 어떻게 리뷰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크게 보면 이제 메타포라는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포는 은유죠. 어떤 그 사건과 어떤 역할의 진행을 어떤 메타포, 은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건데요. 뭐 일단 서두로 얘기하면 이 메타포적인 부분에서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로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결관 끈큼이라는 것입니다. 연결관 끈큼이라는 것은 어떤 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연결관 끈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얘기 속에는 이제 원테이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진공, 그러니까 즉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제목에 갖고 있는 의미와 영화 속에서의 어떤 중력이라는 의미, 그 안에서 어떤 캐릭터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 영상을 잘라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화하듯이 한 번에 쭉 이어나가고 싶거든요. 좀 많이 부족하고 아직 언변이 좀 약간 어눌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이어나갈 수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점점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임신과 출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영화 중력 그래비티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 무슨 임신과 출산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주인공 산드라 블록는 그 항상 보면 스톤이죠. 스톤은 항상 어떤 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 코왈스키 역을 맡은 조지 클루니하고의 어떤 처음에 이제 천체만환경을 고치는 그 씬이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끈이 있고 같이 매달려 있는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조지 클루니가 코왈스키가 손을 놓음으로써 또 스톤이 살아가서 또 그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 이 모든 어떤 이야기들 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거든요.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어떤 탯줄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주라는 공간은 어떤 엄마의 뱃속, 어떤 태아의 뱃속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는 그 산드라 블록이 맡았던 어떤 스톤이라는 과학 그 우주 비행사 그 역할이 될 수 있고, 조지 클루니가 맡은 코왈스키 역할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엄마라는 어떤 희생, 엄마 또 끊임없이 지구로 가야 된다고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구는 사실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고, 태아가 아기가 우주라는 진공 속에서 대기권을 뚫어서 다시 지구로 나가는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엄마의 그 배 안에서 자궁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가는 어떤 아기의 모습과 좀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요. 진공이라는 것은 어떤 양수적인 부분이고, 또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우주정거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주복을 벗고 산드라 블록이 이렇게 웅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웅크리는 장면이 마치 태아가 엄마의 그 뱃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가장 편안한 자세 있죠. 우리가 흔히 잠잘 때 옆으로 자서 이렇게 자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취해서 약간의 휴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다시 우정과가 불이 나서 다시 또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그 첫 번째 위험을 극복하고 우주정거장으로 왔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어떤 마치 아기가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크게 본다면 이제 임신과 출산이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도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죠. 그 캡슐에서 대기권을 꽁가에서 나가기 전에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데 조지 클루니가 와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서 가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북극과 아누이족과의 어떤 교신에서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어떤 임신과 출산의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연결과 끊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결과 끊김은 사실 태아하고도 연결돼 있죠. 태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탯줄의 근간이 됩니다. 탯줄이 있음으로써 엄마와 아기가 연결돼 있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영화 보면 끊임없이 스톤은 어떤 탯줄 같은 어떤 선에 연결돼 있고, 때로는 그 탯줄이 꼬여서 위기에 오기도 합니다. 마치 아기가 이제 탯줄이 꼬여서 태어나면 위험하다는 그 우리가 의학 상식을 알고 있듯이 또 그런 또 장면들도 있고, 또 조지 클루니가 스톤을 놓음으로써 또 스톤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탯줄을 자름으로써 아기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게 있죠. 뭐 촬영 기법적으로도 한번 보면 재밌는 게 그 그래비티가 15분 동안 거의 15분에서 16분 정도를 제가 기억해 거의 원테이크로 갑니다. 근데 원테이크로 간다는 것이 뭐 흔히들 뭐 센세이션한 뭐 촬영 기법이다, 아니면 너무 멋진 촬영 기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의 연출의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본다면 굳이 왜 그걸 원테이크로 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의 테이크로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그 산드라 블록이 그 스톤이 위기에서부터 어떠한 공포와 불안감에서부터 어느 1차적인 어떤 안도의 한숨까지 나간 그 전 과정을 초반 서두에 그렇게 끊기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나. 마치 그것이 끊겼을 때 마치 줄이 끊어져서 우주의 진공 속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의 모습이 죽음으로 이르는 것처럼, 원테이크도 만약에 분절되었다면 과연 그 진공의 어떤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아니면 그 원테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연결과 이런 것들을 좀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끔,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원테이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과 끊김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끊김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어떤 자아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건데요. 이제 사실 영화의 제목은 그래비티인데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래비티는 있었나요? 제가 생각에는 없었던 게 이제 뭐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죠.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로 터치했을 때의 어떤 중력. 하지만 영화 내내 위기와 공포와 어려움에서는 실제로 지구가 스톤을 끌어당기거나 힘을 줘서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주는 진공이라는 공간에 있고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게 다 떠다니는 공간이죠. 눈물마저 떠다니고 불마저 떠다니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래비티라는 것은 사실 지구가 그 주인공을 끌어당김으로써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력이 있는 지구로 가기 위한 주인공 캐릭터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캐릭터를 만들어갈 때 어떤 의지가 있냐 그리고 어떤 욕망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그래비티의 그 스톤의 욕망은 살기 위한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한 가장 노력이죠.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해서 10개월 동안 성장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부모의 엄마의 고통을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이의 어떤 의지, 아이의 힘 이런 것들도 사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생명의 탄생이 단순한 건 아니지만 엄마의 어떤 그 노력과 힘과 고통도 있겠지만 아이가 그 양수 안에서 그러니까 저 우주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공간에서 자신만의 어떤 의지와 힘으로 자궁을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또 메시지와 어떤 메타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마가 힘을 줘서 엄청 힘들게 해서 아기가 낳은 어떤 고통도 있겠지만 아기도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머리부터 통해서 자궁에서 나와서 자기의 생명을 탄생해야 되잖아요. 지구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과 의지 있는 캐릭터가 가진 것이 사실 그래비티라는 새로운 또 관점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교신 장면에서 있는데 캡슐 안에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늑대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딱 들리고 아누이족의 어떤 교신을 통해서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아이가 나 다시 태어날 거야. 나 다시 지구로 갈 거야. 이런 어떤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것은 생명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주라는 공간과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는 미확인, 생명이라는 것과 우주인, 외계인 뭐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인간의 궁금증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우주로 날아가서 탐험을 하고 또 화성을 가고 여러 가지 천체만환경으로 다른 행성들을 보고 할 때는 사실은 그곳에 어떤 생명이 살고 있나 또 다른 생명이 살 수는 있나 아니면 우리가 또 가서 살 수 있나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겠죠. 근데 우리는 우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발견하려고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역으로 또 그래비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흔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고 또 산부인과 가면 출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치 흔하게 아이를 낳는 당연한 어떤 인간의 어떤 이렇게 인구의 증가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 아이의 관점에서 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서 나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경외함, 어떤 그런 것들은 마치 우주의 경이로움과 경외심 이런 것들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생명이 라는 것의 관점이 바로 우리 옆에 인간사에서 늘 존재하고 또한 늘 경이롭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기권을 캡슐이 통과해서 지구로 도착을 하죠. 그리고 지구로 도착을 해서 물속에서 빠져서 강 같은 데서 빠져서 거기서 이제 헤엄쳐 나와서 육지에 겨우겨우 기어 나와서 숨을 쉬는 어떤 스톤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양수라는 그 느낌도 나고요. 두 번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재밌었던 포인트는 대사였습니다. 대사가 땡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통틀어서 이제 거기 이제 대기권 들어와서 통틀어있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 땡큐 하나하고 산드라 블록이 일어나서 걸어나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땡큐라는 것은 사실은 청자가 있는 거죠. 땡큐. 네. 그 청자가 그 어떻게 보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지 클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누군가가 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살았어. 이게 아니라 땡큐라고 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라고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나 살게 해줘서 감사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메타포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메타포가 있진 않나. 그리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우주라는 공간에서의 어떤 조난에 대해서 대비했을 때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게 두 가지가 연결고리들이 딱딱딱 맞아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더 좋았을 거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시나리오를 또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뭐 저만의 사고고 저만의 생각이지만 또 저와 같은 관점으로 이 콘텐츠를 보시고 다시 그래비티를 보신다면 또 새로운 어떤 그래비티의 모습들이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래비티라는 영화로 첫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어떤 영화를 가지고 더 좋은 이야기와 더 좋은 리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스트였습니다.